아침 6시가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58살 이제는 정년퇴직한 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텅 빈 침대 한쪽입니다. 아내는 벌써 출근했겠죠. 저보다 5살 어린 아내는 중소병원에서 행정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보, 나도 같이 일하면 안 될까요? 작년에 물었던 말이 생각납니다. 당신은 그냥 집에서 쉬세요. 지금껏 고생 많이 했잖아요. 출근 준비하던 아내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해합니다. 제가 출근할 곳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딱히 없으니까요. 침대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가니 식탁 위에 아내가 차려놓고 간 아침밥이 있습니다. 밥 옆에는 작은 쪽지가 하나 있네요. 오늘은 도서관 가보세요. 집에만 있지 말고. 벌써 10번째 비슷한 내용의 쪽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내 말대로 도서관에 가볼까 생각도 했지만 무슨 책을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27년간 전자제품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책을 많이 읽을 시간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책을 읽는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한 후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켭니다. 아침 7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게 되니 그래도 공부가 되는 것 같아 매일 챙겨봅니다. 뉴스가 끝나고 나면 주식시장 관련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예전에 다니던 회사 퇴직금으로 주식을 조금 했는데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도 주식 프로그램을 보면 언젠가는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조카가 투자해보라며 자꾸 연락을 해왔는데 그때 그 말 듣지 말고 차라리 은행에 넣어둘 걸 그랬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 어느새 10시가 되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노인분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저도 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생각했지만 그분들은 모두 친한 사이처럼 보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끼어들면 불편해할 것 같아 그냥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큰아들은 결혼하고 독립해서 같은 도시에 살고 있지만 바쁘다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러 옵니다. 작은 아들은 해외 지사에 발령받아 외국에 나가 있어서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듭니다. 퇴직하고 나서 생활이 이렇게 무료할 줄은 몰랐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바쁘게 살았는데 지금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합니다. 퇴직 전에는 퇴직하면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행은 아내와 가끔 국내로 다니는 정도이고 취미생활은 딱히 없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만나기 어렵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내가 아침에 준비해 놓은 반찬이 있습니다. 밥을 데워 먹으면서 또 텔레비전을 봅니다.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 연예인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웃으면서 볼 수 있어 좋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한 후 다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데 졸음이 밀려옵니다. 그대로 소파에서 낮잠을 자게 됩니다. 2~3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니 오후 3시가 넘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시는데 문득 냉장고에 붙어 있는 사진을 보게 됩니다. 회사 동료들과 찍은 단체 사진이에요. 그 사진은 제가 퇴직하던 날 찍은 것입니다. 모두 환한 웃음을 짓고 있고 저도 행복해 보입니다. 그때는 퇴직 후 생활이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요. 이제 고생 끝이다. 실컷 쉬면서 좋은 시간 보내. 동료들이 건넨 말이 생각납니다. 실컷 쉬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누가 알았을까요?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조금 다른 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작은 화분들을 정리합니다. 아내가 키우던 화분인데 요즘은 아내도 바빠서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물을 주고 죽은 잎을 정리하는데 이런 사소한 일에도 보람을 느끼니 웃음이 나옵니다. 그래, 이런 작은 일에도 의미를 두자.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화분 정리를 하고 다시 거실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켭니다. 이제는 저녁 뉴스 시간입니다. 한참을 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립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에 일이 많아서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저녁은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드세요. 알았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일해요. 전화를 끊고 시계를 보니 6시가 넘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저녁 식사는 왠지 더 쓸쓸합니다. 혼자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봅니다. 드라마가 나오는데 요즘 드라마는 내용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볼 게 없으니 그냥 봅니다. 저녁을 먹고 나니 어느새 8시가 되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아내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어보니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습니다. 옛날 회사 동료들이 만들어 놓은 단체 채팅방입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 나는 요즘 손주 봐주느라 정신없어. 나는 아내랑 제주도 여행 다녀왔어. 모두들 퇴직 후에도 나름대로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뭔가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습니다. TV 보면서 잘 지내고 있어. 겨우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만나자. 등산 어때?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계속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수락했습니다. 좋아, 나도 갈게.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텔레비전을 봅니다. 저녁 9시 아내가 귀가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내를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저녁 먹었어요? 네, 병원에서 먹고 왔어요. 오늘 뭐 했어요? 늘 같은 질문을 합니다. TV 보고 화분에 물 주고. 그냥 그랬어요.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마 실망했겠지만 뭐라고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아내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저는 계속 텔레비전을 봅니다. 10시가 되자 아내가 거실로 나와 옆에 앉습니다. 여보, 이렇게 계속 TV만 보면서 하루를 보내는 게 행복해요? 문득 아내가 물어봅니다. 글쎄요. 다른 할 일이 없으니까요. 은퇴자 동호회나 봉사활동 같은 거 해보는 건 어때요? 요즘 우리 병원에도 은퇴한 분들이 자원봉사 많이 와요. 봉사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사람들하고 이야기 잘하잖아요. 27년 동안 영업사원으로 일했으니까 그런 경험을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내심 자신이 없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그렇게 대답하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내는 잠시 후 피곤했는지 먼저 자러 들어갔고 저는 계속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이제 슬슬 자야 할 시간입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침실로 들어갑니다.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습니다. 조용히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똑같은 일상이 반복됩니다. 아내는 출근하고 혼자 아침을 먹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텔레비전에서 노인 일자리에 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다양한 일자리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어르신들을 만나봤습니다. 관심이 생겨 유심히 보게 됩니다. 저는 33년간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은퇴했는데 집에만 있으니 우울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트에서 카트 정리 일을 시작했는데 사람들 만나고 돈도 조금씩 벌고 좋습니다. 화면에 나온 68살 어르신의 말이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저도 그럴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뉴스가 끝나고 핸드폰을 들어 인터넷 검색을 해봅니다. 노인 일자리. 검색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마트 카트 정리, 아파트 경비, 식당 설거지, 주차 관리 등 다양한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실버 상담사 모집 공고였습니다. 전자제품 판매 경험자 우대, 주 15시간 근무, 시급 9,860원. 제 경력과 맞는 것 같아 더 자세히 읽어봅니다. 대형 전자제품 매장에서 중장년층 고객들에게 제품 상담을 해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영업은 청년 직원들이 하고 저 같은 사람은 고객들에게 제품 사용법이나 장단점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용기를 내어 지원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후 저녁에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실버 상담사 자리에 지원했어요. 정말요? 어떤 일인데요? 아내의 눈이 반짝입니다. 일자리에 대해 설명해 주자 아내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잘했어요. 당신은 전자제품에 대해 잘 알잖아요.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랜만에 아내의 환한 웃음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틀 후 전자제품 매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넥타이를 매니 왠지 낯설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면접장에 도착하니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지원자들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차례가 되어 면접실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년간 전자제품 영업사원으로 일했습니다. 제품에 대한 지식이 많고 고객과의 소통 능력도 뛰어납니다.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면접관은 제 경력에 관심을 보였고 몇 가지 질문 더 한 후 면접을 마쳤습니다. 결과는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면접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잘했을 거예요. 기다려봐요. 다음날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 3일 하루 5시간씩 일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날 긴장된 마음으로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김상 담사님이시죠? 환영합니다. 젊은 매니저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간단한 교육을 받고 매장에 배치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고객들이 오면 더 편하게 상담해 줄 수 있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은 너무 복잡해서 어떤 걸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 고객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 텔레비전은 기능이 많아 보이지만 기본적인 것만 알면 충분합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자 고객은 만족해하며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첫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피곤했지만 뿌듯했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요? 첫날? 좋았어요.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하는 날은 아침부터 활기차게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합니다. 매장에서는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고 같이 일하는 젊은 직원들과도 소통합니다. 월급도 적지만 그래도 제가 번 돈이라 뿌듯합니다. 첫 월급으로는 아내에게 작은 선물을 사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첫 월급으로 산 거예요. 늘 고마워요. 아내는 기뻐하며 선물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매장에서도 믿음직한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젊은 직원들도 제품에 대해 모르는 부분은 저에게 물어봅니다. 퇴근 후에는 TV를 보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대신 요즘은 전자제품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공부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신기술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상담할 때 도움이 되니까요. 주말에는 예전 회사 동료들과 등산도 자주 갑니다. 이제는 만나면 할 이야기도 많아졌습니다. 나 요즘 실버 상담사로 일하고 있어. 오, 그래? 어떤 일이야? 다들 관심 있게 물어봐 주니 더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둘 다 일하니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닙니다. 여보,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아내가 말합니다. 그래요? 내가 다시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큰아들이 놀러 왔습니다. 아버지 일하는 모습 보니 멋있으세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이 들어도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이제야 알겠다. 그날 저녁 아들과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아버지 퇴직하고 집에만 계실 때는 정말 걱정했어요. 우울해 보이셨거든요. 아들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랬지. 나도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 지금은 어떠세요? 이제는 알 것 같아.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야.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매장에서 실버 상담사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새로 오는 실버 상담사들을 교육하는 역할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퇴직하고 집에만 있었어요. TV만 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죠. 새로운 상담사들에게 제 경험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하면서 제2의 인생을 찾았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매장에서 만난 고객 중에는 저처럼 퇴직 후 방황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품 상담뿐만 아니라 제 경험도 나눠줍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일을 시작하니 삶의 의미를 찾았죠. 그렇게 상담하다 보면 제품을 사지 않더라도 감사하다며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날이면 더 보람을 느낍니다. 주 15시간 일하면서 받는 급여는 월 60만 원 정도입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아내의 월급과 합쳐 생활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국민연금도 매월 110만 원 정도 받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얻는 자존감과 보람이 가장 큰 수입입니다. 이제는 텔레비전 보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읽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책 읽는 재미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이나 신기술 관련 책을 즐겨 읽습니다. 아내와 주말에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기도 합니다. 공원에서 만나는 이웃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 김 상담사님. 지난번에 텔레비전 상담 정말 감사했어요. 동네 주민들이 알아보고 인사할 때면 뿌듯합니다. 작은 아들도 명절에 귀국했을 때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다시 태어난 것 같아. 가족들까지 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니 더 힘이 납니다. 퇴직 후 3년 동안 텔레비전만 보며 무기력하게 살았던 시간이 아까울 정도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단순히 시간을 죽이고 있었던 거죠. 살아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쓰지 못하고 그저 흘려보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매일 아침이 기대됩니다. 오늘은 어떤 고객을 만날지, 어떤 상담을 할지 생각하면 설렙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만 보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제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지만 용기를 내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매장에서 만난 동료들과 함께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퇴직자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알려주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15명까지 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경험담을 나눕니다. 저는 이렇게 일자리를 찾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늘어날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저도 복지관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파트 경비로 취직했습니다. 하루 4시간 일하는데 정말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제가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어느 날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노인분이 오셨습니다. 텔레비전을 하나 사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요?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그분의 표정이 어둡고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요. 텔레비전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최근에 퇴직하셨나요? 그분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퇴직하고 나서 텔레비전만 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37년간 건설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71살 어르신이었습니다. 집에 있으니 너무 무료해요. 아내는 아직 일하고 있고. 그래서 텔레비전이라도 큰 걸로 바꿔볼까 해서요. 텔레비전 크기를 바꾼다고 기분이 나아지진 않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분에게 제 경험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퇴직 후의 무기력함, 텔레비전만 보며 보낸 시간들,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요.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눈 후 그분은 텔레비전을 사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대신 제가 알려드린 노인 일자리 상담센터에 연락처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일주일 후 그분이 다시 매장을 찾아오셨습니다. 김 상담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일자리를 찾았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차 관리 일을 하게 되었어요. 밝아진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뻤습니다. 이제 텔레비전 살 시간도 없어요. 하. 서로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단순한 전자제품 상담사가 아니라 퇴직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장 관리자도 제 이런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었습니다. 김 상담사님, 요즘 매장에 실버층 고객들이 많이 늘었어요. 다들 김 상담사님 추천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 상담을 받으러 일부러 찾아오시는 고객들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는 일자리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매장 한쪽에 실버 정보 코너가 만들어졌습니다. 퇴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책자들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관리자의 배려로 근무 시간 중 일부는 이런 상담을 해도 된다는 허락도 받았습니다. 우리 매장의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60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매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제는 역할이 더 넓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퇴직 후 제2의 인생 설계라는 강의도 합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퇴직자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일이죠.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하는 말입니다. 복지관에서의 강의는 무보수 봉사활동이지만 오히려 더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아내도 저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 주었습니다. 여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3년 전만 해도 TV 앞에 앉아 있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강의까지 하네요. 아내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 당신 덕분이에요. 그때 도서관에 가보라고 쪽지를 남겨준 게 시작이었잖아요. 아니에요. 결국 용기를 내서 일자리를 찾아본 건 당신이었어요.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텅 빈 집에 돌아와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도 이제는 선택적으로 봅니다. 무작정 시간을 때우기 위해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골라서 봅니다. 퇴근 후에는 취미생활도 생겼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노인들을 위한 자료를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하면서 만난 많은 노인 고객들이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된 매뉴얼을 만들어 복지관에 기부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파트 노인회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교실을 열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이제 손자랑 영상통화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기쁩니다. 퇴직 후 6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인생의 전환점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퇴직 그 자체였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여유와 자유가 오히려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죠. 두 번째는 텔레비전에서 본 노인 일자리 뉴스였습니다. 그 뉴스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실버 상담사 지원을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죽이던 사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작은 결심과 행동 덕분이었습니다. 요즘은 아들들도 자주 찾아옵니다. 아버지, 요즘 젊은 사람들보다 더 바쁘게 사시네요. 큰아들이 웃으며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이제야 알겠다. 평일에는 매장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복지관 봉사와 강의 준비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정말 시간이 빨리 갑니다. 가끔은 아내가 걱정하기도 합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조금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그동안 충분히 쉬었으니까요. 무기력하게 텔레비전만 보며 보냈던 3년의 시간을 생각하면 지금의 바쁨은 오히려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체력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처럼 하루 종일 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장에서는 주 15시간만 일하고 있고 그 외 활동도 적절히 조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의미 있게 보내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요. 요즘은 매장에서 젊은 직원들과 함께 세대 공감 프로젝트라는 것도 시작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에게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저에게는 새로운 트렌드와 기술을 서로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김 상담사님, 이 기능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더 편해요. 그래? 고마워. 그럼 나는 이 고객 응대 방법을 알려줄게.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 배우는 과정이 정말 즐겁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이 때문에 뒤처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주는 경험과 지혜가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만 일했던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면 길은 있습니다. 저처럼 영업 경험을 살려 상담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기술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발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텔레비전만 보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익숙해지면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한번 벗어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집 밖으로 나가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렵겠지만 그 과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할 것이고 그것이 어려워지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텅 빈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 시절은 이제 먼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뜹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지금 저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속 세상이 아닌 실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말이죠. 자식들은 이제 모두 독립해서 살고 있지만 텅 빈 집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은 텔레비전 소리가 아니라 아내와 나누는 대화, 하루 동안의 경험, 그리고 내일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식들이 분가한 후 텅 빈 집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죽이던 제가 이제는 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결국 저 자신의 작은 결심과 용기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언제든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